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2장 교수 학습 과정의 이해를 배우겠습니다. 제2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교수 학습의 체제, 2. 교수 학습의 전개, 3. 교수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제2장 첫 번째 내용 교수 학습의 체제,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교수 학습의 전개 일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두 번째 내용 교수 학습의 전개의 뒷부분,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교수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1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2장 교수 학습 과정의 이해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제2장 첫 번째 내용, 교수 학습의 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학습의 체제는 교수와 학습의 개념, 교수 학습의 구성 요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제2장 교수 학습의 체제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내용 교수 학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와 학습의 개념은 교수, 학습, 학습의 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라는 말은 가르칠 교화줄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르침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육학적 맥락에서 교수는 일반적으로 명사로서의 교수라는 표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그러나 교육학적 맥락에서 교수는 동사로서의 교수하다는 표현은 학문이나 기회를 가르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교육학적 맥락에서 교수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란 단순히 수업 시간에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업의 준비, 실행 과정,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교수는 계획, 실행, 평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입니다. 이어서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은 배울 학과 익힐 습이라는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러닝은 사전적으로 공부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학문적 정의에 따르면 학습은 타고난 생득적 반응이나 단순한 성숙 혹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현상들을 제외한 개념입니다. 즉, 학습은 경험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또는 인지적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이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협동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모두 학습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학자에 의하면 학습이란 경험과 연습의 결과로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학습의 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은 행동이나 사고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식, 가치, 선호도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 의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학습은 경험의 결과를 통해 발생합니다.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한 활동이나 상황적 경험을 통해 변화를 겪을 때 비로소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은 성숙과 달리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셋째, 학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반응 변화는 학습이라 보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일 때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를 보고 학습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학습이란 의도적인 활동을 통한 결과이며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영속적인 인지적, 행동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수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보면 교수란 바로 이러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습자의 행동과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수업은 교수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업 전후의 학습자의 행동이나 태도, 지식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교수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상적인 교수학습의 관계는 교사와 학습자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실현됩니다. 교사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학습자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풍부하게 전개하고 학습자가 이를 충분히 내면화할 때 교수와 학습은 비로소 상호작용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의 성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교수학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교수 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의 과정은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들 구성 요소는 교육 목표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호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역동적으로 작용합니다. 교수님, 교수학습의 구성 요소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교수학습의 구성 요소는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사, 학생, 교육 환경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교육 목표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내용을 선정하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조화롭게 설정하며 환경을 학습에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해가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럼 그 6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행동 변화를 뜻하지요. 교사가 기대하는 목표와 학습자가 인식하는 목표가 일치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교육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학습 경험입니다. 지식, 기능, 가치가 모두 포함되며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있다면 이를 연결하는 방법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교육 방법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지요. 전통적으로는 강의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 협동, 탐구학습이 강조됩니다. 교사와 학생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넷째는 교사이고 다섯째는 학생입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이자 코치 역할을 맡으며 학생은 교수학습의 최종 대상이자 주체로서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학습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무엇인가요? 여섯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학교의 행정과 문화, 교실의 관계와 공간, 교사의 신념과 가치, 학생의 가정환경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환경은 교수학습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요. 결국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사, 학생, 교육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군요.
정확합니다. 이 6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교수 학습의 체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1. 교육 목표 2. 교육 내용 3. 교육 방법 4. 교사 5. 학생 6. 교육 환경 등 6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목표는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수와 학습의 결과가 곧 교육 목표이므로 이는 교수학습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둘째, 교육 목표는 교수 목표와 학습 목표를 모두 포함합니다. 두 개념은 구분되기도 하지만 교사가 설정한 교수 목표가 곧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되므로 수업 목표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셋째, 두 목표의 차이는 강조점에서 나타납니다. 교수 목표는 교사가 기대하는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학습 목표는 학생이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넷째, 전통적으로 수업 목표는 교사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오늘날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학습 목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할 학습 경험을 의미합니다. 흔히 교과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한정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폭넓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둘째,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는 지식, 기능, 가치 등 3가지 측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사실, 설명, 정의, 원리 등 학문적 이해를 위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기능의 측면에서는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기초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등 실천적 능력이 포함됩니다. 가치의 측면에서는 선과 악, 참과 거짓, 미와 추와 같은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인격과 태도 형성에 기여합니다. 셋째,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라 교육 내용의 관점은 달라집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서 지식을 중시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실생활 경험과 환경 적응을 강조하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의 구조와 탐구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어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방법은 교육 목표 달성과 교육 내용 전달을 위해 선택된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둘째, 교육 방법은 교육 목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표가 지식 습득인지, 기능 향상인지, 가치 형성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교사의 설명과 학생의 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설명은 최소화되고 학생 간의 토론 협력 문제 해결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존재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교사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학습 환경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교사의 역할은 시대 변화에 따라 확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독점한 절대적 존재였으나 오늘날에는 매체 발달로 학습자도 다양한 경로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조력자이자 환경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은 교수학습 과정의 최종적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특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의 인지적 특성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 선수학습 능력, 학습 적성, 학습 양식, 창의성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의적 특성 또한 중요합니다. 학습 동기, 자아 개념, 흥미, 태도, 불안 수준 등은 학습 몰입과 성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기가 높고 자아 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성취는 높아지고 반대로 동기가 낮고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면 성취도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학습자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적 조건과 상황을 의미하며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학교 환경, 교실 환경, 교사 환경, 학생 환경으로 구분됩니다. 학교 환경은 교육 행정 운영 방식, 교수학습 문화, 교사와 학습자 집단의 성격, 교육시설과 기자재, 여건 등이 포함되면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교실 환경은 교실의 학습 문화, 의사소통 유형, 집단 응집성, 친밀관계 같은 심리사회적 요소와 함께 교실의 크기, 자료 조직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교사 환경은 교사의 신념, 가치, 생활태도 등 문화적 요인과 연령, 성별, 경력 등 집단적 요인을 포함합니다. 교사는 교수 학습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에게 모범을 제시합니다. 학생 환경은 학습자의 배경을 중심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 흥미, 학습 태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학습 동기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교수 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 교수 학습의 체제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제2장 두 번째 내용, 교수 학습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학습의 전개는 1. 교육 목표의 설정, 2. 출발점 행동의 진단, 3. 학습 내용의 선정 및 조직, 4. 교수 학습 활동의 전개, 5. 교수 학습성과 평가 등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교수 학습의 전개 5가지 단계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인 교육 목표 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표 설정은 1. 교육 목표란, 2. 교육 목표의 분류, 3. 교육 목표의 기능, 4. 교육 목표의 설정 기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표란 무엇일까요? 교육 목표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학습자 행동 변화의 최종 목적지가 교육 목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교육 목표가 분명하게 진술될 때 목표 달성에 가장 알맞은 교수활동, 교수 매체, 학습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가 분명해야 수업이 끝난 이후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 분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 목표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가지의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교육 목표의 기능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어떤 학습 경험을 선정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학습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 준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주어진 목표를 성취했는가를 알아보는 기준이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 설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교육 목표 설정의 기준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 목표는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데 명확한 시사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 목표는 넓은 인간 특성의 변화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진술된 교육 목표들 사이에는 철학적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진술된 교육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설정된 교육 목표는 그 타당성이 항상 평가, 비판되고 필요에 따라 언제나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이거는 A, B, C, D 4가지 방법으로 교육 목표 진술을 제안하였습니다. A. 대상은 누가 학습을 할 것인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B. 도착점 행동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것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합니다. C. 상황이나 조건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상황이나 조건을 제시합니다. D. 기준이나 준거는 학습자가 수업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교육 목표의 설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발점 행동이란 새로운 학습의 출발선상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합니다.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라도 각각의 학생들이 배운 지식의 정도, 다양한 학습의 경험, 학습에 임하는 태도 등은 서로 다릅니다. 출발점 행동의 진단은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출발점 행동의 진단을 위해 학습자의 발달 정도를 확인합니다. 둘째, 선수학습 능력을 확인합니다. 선수학습 능력이란 특정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이 사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필수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 문장의 형식을 이해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 문장의 기본 구성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선행 이해가 요구됩니다. 셋째, 선행학습 수준을 확인합니다. 선행학습 수준이란 학습자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과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학습자의 선행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하면 학습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습 과제와 관련된 학습자들의 정의적 특성과 학습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학습 과제와 관련된 학습 장애나 곤란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발점 행동의 진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